아마 부천 입장에선 이게 파울로 불리더라도 괜찮다는 마인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박호민이 저기에서 프리하게 전개를 이어가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프리킥을 허용하는 게 훨씬 안전할 정도로 인천이 만들어낸 여기까지의 상황은 부천에게 굉장히 위협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넘어진 박호민에게 레리어트까지 날려주면서 마무리 공격까지 해냈죠.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인천이 부천에게 1대0 패배를 당했는데요. 지난 경기인 충남 아산전에서도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여러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여기에 잔디를 포함한 환경적 문제나 가혹할 수준으로 벌어지는 선수들의 이탈 문제, 그로 인해 특정 포지션의 선수들에게서 벌어지는 체력적인 문제 등이 아주 복합적으로 얽혀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몇 가지 장면들을 통해서 뭐가 문제였는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김건웅이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보시다시피 원래 하듯이 이주용이 좁힌 상태의 변칙적 3백이 자리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김건웅은 이주용한테 볼을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부천은 최초의 이주용한테 함부로 붙질 않았었는데 이주용이 볼을 받고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니까 이렇게 슬금슬금 앞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제가 박경섭이 이탈한 이상 왼쪽에서 이주용이 상대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는데, 이렇듯 이주용은 그 역할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더 앞으로의 전개가 매끄럽게 이어지지는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보이지만, 그럼에도 상대 전방 선수들을 끌어당기는 역할 자체는 잘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이로 인해서 반대편에 위치한 김건희에게는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이 주어질 수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주용이 뒤로 돌리면서 김건희에게까지 볼을 넘긴 후에 김건희의 패스를 통해서 전개를 이어가는 식이 되는 거죠. 여기서 또 주목할 움직임을 보이는 선수는 김명순과 제르소입니다. 보시다시피 김명순이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요. 이렇게 김건희가 공간을 가진 채 볼을 잡는 걸 보고서 내려가는 걸 멈추고 딱 앞으로 뛰어갈 준비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측면으로 벌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중앙에서 앞으로 치고 올라가는 거죠. 부천의 수비 형태를 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오른쪽에 카즈라는 중미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4-3-3과 비슷하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우리의 3-3-4 형태와는 완전히 1대1로 대응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오른쪽 중미 역할을 하는 김명순의 움직임에는 부천의 왼쪽 중미가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왼쪽 중미를 김명순한테 반응하게 만들면서 측면에서 슬쩍 내려온 제르소한테 붙을 수 없도록 유도하고, 그 순간적으로 프리맨 상태에 놓인 제르소한테 넘기는 식의 방식을 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천의 왼쪽 윙어는 김건희로 유도하고 왼쪽 중미는 김명순으로 유도하는 셈인 거죠. 물론 이거는 그럼 제르소를 부천의 왼쪽 풀백이 붙어주면 되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르소의 개인 능력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딱 붙어서 수비하는 것은 부담이 클 거예요. 잘못하다간 터치 한 방에 그대로 뚫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돌파력이 뛰어난 선수를 수비할 때에는 타이트하게 붙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면 아직 김건희로부터 볼이 투입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김명순이 이미 왼쪽 중미를 넘어선 상태죠. 따라서 지금 모습은 이런 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한 번에 롱볼이 투입될 가능성을 대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풀백이 내려가는 제르소한테 타이트하게 붙었다가 박호민 등에게 롱볼이 투입된 이후에 이 이미 앞선 상태인 김명순한테 연결이 된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제르소한테 풀백이 함부로 붙을 수가 없었고, 제르소는 어느 정도 공간을 가진 채로 볼을 잡을 수가 있게 됐다. 여기에서 재밌는 게 두 가지 보이는데, 먼저 아까 김명순을 잡고 있던 왼쪽 중미가 제르소한테 볼이 투입되는 것을 보고 나서 김명순을 버리고 제르소로 마크 대상을 변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와 함께 박호민이 여기로 이렇게 슬쩍 하고 내려왔다는 점이에요. 김명수는 화면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이미 쭉 하고 올라가 버린 상황이거든요. 즉 그림으로 보자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 이미 핵심이 무엇인지를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 박호민이 지금 연결고리의 핵심이란 점이에요. 왼쪽 중미는 공을 가지고 있는 제르소한테 붙을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박호민을 저지할 선수가 없게 되는 그림이잖아요. 김명순의 침투 움직임으로 저 둘을 순간적으로 묶음과 동시에 박호민이 여기로 내려오게 만들면서 부천의 왼쪽 중미
김건희한테 2대1 상황을 강제하게 만든다. 인천이 지금 여기까지는 성공적으로 그려낸 겁니다. 따라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제르소가 박호민한테 적절하게 넘겨줄 수 있느냐, 그리고 넘겨받은 박호민이 여기에서 마치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이후의 전개까지 이어갈 수 있느냐가 되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이게 잘 되지 않았어요. 일단 제르소는 박호민의 약간 앞에 공간으로 공을 보냈는데 투입 자체는 끊기지도 않고 잘 됐습니다. 근데 박호민은 아마 이렇게 줄 거라고 예상했던 것 같아요. 어느 쪽이 틀렸다기보다는 서로 약간 호흡이 맞지 않은 셈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살짝 삐끗하면서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에 원래는 이주명을 잡고 있어야 되는 이 중미가 후다다다닥 내려와서 박호민에게 뒤에서부터 강하게 도전하며 넘어뜨리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아마 부천 입장에선 이게 파울로 불리더라도 괜찮다는 마인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박호민이 저기에서 프리하게 전개를 이어가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프리킥을 허용하는 게 훨씬 안전할 정도로 인천이 만들어낸 여기까지의 상황은 부천에게 굉장히 위협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넘어진 박호민에게 레리어트까지 날려주면서 마무리 공격까지 해냈죠. 제가 보기엔 저번 경기도 그렇고 박호민 선수를 의도적으로 좀 긁는 행위가 많아진 것 같아요. 반대로 말하자면 그만큼 핵심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겠죠. 아무튼 인천이 오른쪽에서 이 패턴을 주로 삼았다는 것 자체는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김건희한테 볼이 가니까 김명순이 왼쪽 중미를 넘어서 앞으로 침투하기 시작했고, 내려온 프리맨인 제르소한테 넘기면서 김명수는 그대로 전방으로 침투해 올라가고 박호민은 슬쩍 아래로 내려간다. 아까랑 똑같죠? 이번엔 신준호도 여기에 가담하면서 오른쪽 중미까지 붙잡아뒀기 때문에 아까와는 다르게 센터백까지 적극적으로 올라와서 박호민을 잡아줄 필요가 생겼어요. 주변부 상황은 약간 달라도 인천이 이런 장면을 의도적으로 연출하려고 했던 것 자체는 별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호민 선수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고 그렇기에 아쉬운 모습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저는 아직까지는 박호민에게도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박호민이 문제다 라고 범인 찾기 하듯이 몰아세우는 것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잔디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데 이건 압박을 받는 선수가 제대로 볼을 잡기엔 어려운 환경이란 뜻이기도 하고, 좀 지나칠 정도로 박호민에게 가해지는 접촉에 대해 관대한 성향도 한몫했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등을 지고서 공중볼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오기 직전을 보면 여기 보이시나요? 센터백이 왼손을 번쩍하고 들었죠? 이걸로 그냥 박호민 얼굴을 가격하면서 그대로 짓누르며 공중볼을 따내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당연히 반칙이 불렸어야 마땅하겠지만 반칙이 불리지가 않더군요. 물론 심판이 앞에서 봤으니까 화면으로 보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겠지만 적어도 화면으로 봤을 때는 정당한 몸싸움의 범위에서 많이 벗어난 것으로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박호민의 장점을 죽이는 것에는 크게 일조하고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박호민의 모습이 최근 인천의 경기력에 아쉬운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맞지만 여러 상황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음을 참작할 여지가 있으니까 앞으로를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